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숫자가 높아진 연봉의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일한 대가로 마주하는 월급 명세서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몸값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숫자는 왜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직장인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한 보이지 않는 비용의 실체를 추적하려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은 언제나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결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에는 실제로 이 공식이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공장을 짓고 수출을 늘리면 직장인들의 지갑도 두둑해졌고 그것이 다시 내수 소비를 살리는 선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견고하던 성장의 바퀴가 삐걱거리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수조 원을 기록했다는 뉴스 속보가 연일 쏟아지는데도 골목 상권과 직장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시경제의 지표와 서민들이 느끼는 마이크로 체감. 경기 사이에 거대한 단절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거창한 숫자는 매년 발표되지만 정작 그 성장의 열매가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평범한 직장인 김 씨의 스마트폰에 어김없이 은행 알림 문자가 울립니다. 그는 올해 초 회사와의 치열한 협상 끝에 분명히 5%의 연봉 인상안에 도달했고 나름의 성취감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아든 2026년 6월의 월급 명세서는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세전급여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공제액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체감하는 실질 임금 인상률은 5%가 아니라 고작 3% 안팎에 불과하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셈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는 속도보다 바닥으로 새어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기형적인 지출 구조가 그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가 마주한 월급 명세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재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이며 왜 이 청구서는 유독 직장인들에게만 가장 먼저 배달되는 것일까요?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시계바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재정, 고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가장 먼저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에 경고했던 9%의 벽을 깨고 9.5%로 전격 인상되었으며 직장인의 본인 부담률 역시 기존의 부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무려 27년 만에 단행된 사상 초유의 인상 조치이자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던진 위험한 주사위였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마저 동시에 고개를 들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은 매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가적인 비용을 강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 돈은 직장인이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하기도 전에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보험료율의 인상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증세, 시나리오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법으로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요율은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계단을 밟듯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7년 뒤인 2033년에는 매달 수십만 원, 연간으로 치면 수백만 원의 추가 공제가 고정값으로 박히게 됩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30대와 40대 직장인들은 이 가혹한 인상, 경로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가장 불리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동시에 가장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생애주기 속에서 국가 재정의 구멍을 메우는 소방수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며 시스템의 위기는 언제나 가장 방어력이 취약한 곳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특정 소수 산업의 독식과 양극화라는 차가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반도체와 일부 첨단 자동차 산업이 이끄는 착시 현상은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의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며 대다수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는 얼어붙어 가는데 대기업의 독주 체제만 굳어지니 낙수 효과는커녕 분수 효과조차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의 역사적 몰락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다시 임금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일자리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자영업 폐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가장 하층부의 단기 일자리나 계약직 노동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노동시장에서 직장인들의 임금 협상력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임금 동결이나 구조조정의 강력한 빌미가 됩니다. 청년층 역시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명백하고도 거대한 위기의 신호를 눈앞에 두고도 그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시스템의 순종적인 일원으로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직장인들에게 연봉 인상이라는 달콤한 착시 현상을 제공하며 뒤편에서는 공제율 인상이라는 정교한 도구를 통해 실질 자산을 흡수합니다. 명목상의 숫자가 올라가면 대중은 자신이 더 부유해지고 있다고 믿는 대중 심리의 맹점을 거대 시스템은 너무나도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그럴싸한 제도의 포장지 속에도 고도의 자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의 보험료 또한 결국은 기업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직원의 임금을 억제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의 경영진 입장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곧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국가에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 만큼 직장인의 기본급 인상률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결국 직장인은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돈뿐만 아니라 회사가 내주는 돈의 대가까지 임금 정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중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소득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설계된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비용을 치르는 동네북이 된 것이 유리지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기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았던 상위 1%의 현자들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결코 세전 연봉이나 명목 소득이라는 가상의 숫자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이 부과하는 세금과 물가당 승률을 제한 실질 수령액만을 진짜 자신의 소득으로 정의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의 직장인들 역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변화된 공제율과 미래의 인상 계획을 완벽하게 계산기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5%의 인상률에 만족하기 전에 내 통장에 찍힐 최종 숫자가 나의 노동 가치와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수동적인 노동자에서 벗어나 매년 증가하는 고정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영리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리지갑이라는 법적 굴레를 당장 벗어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마주한 청구서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투자나 부업을 통해 원천징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대안소득을 만드는 것도 이 가혹한 증세의 시대에서 내 자산을 방어하는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인류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정교한 수탈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의 위기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다가올 2033년까지의 카운트다운은 우리에게 더 큰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이 설계된 구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지갑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강력한 정신적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시스템의 변화와 자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깊이 있는 통찰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생한 직장 생활의 목소리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